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실기시험 4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 치러질 시험은 8월 29일 치러진 32회 시험과 마찬가지인 32회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도 필기시험 35문제, 실기시험 45문제를 합친 총 80문제를 90분 동안 푸시게 됩니다. 실기 문제는 36번부터 80번까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휴머니튜드 돌봄의 원칙과 맞는 것은 교재 220쪽에서 22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상대방이 졸고 있으면 몸을 살짝 건드려 깨운다. 2번 옆에 나란히 앉아 상대방을 바라본다. 3번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의 기분을 존중해 상황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4번 느리더라도 부축 없이 가급적 혼자 움직이게 한다. 5번 무언가 이야기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해서 그 표현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느리더라도 부축 없이 가급적 혼자 움직이게 해주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휴머니투드 돌봄의 원칙이죠. 상대방이 졸고 있으면 몸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침대판이나 몸을 두드리고요. 상대방은 맞은편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라도 반응하지 않더라도 말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이야기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해서 그 표현을 설명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하는 것이 휴머니투드 돌봄의 원칙과 맞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37번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전, 제공하는 중, 제공 후, 전 과정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교재 22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이죠. 기도원에 이물이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3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할 때 올바른 방법은 교재 229쪽에서 23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왼손에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준다. 식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쿠션으로 왼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정답은 2번이죠.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그 식후에 오른쪽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식사 보조도구는 오른쪽, 마비가 온 쪽에 끼워주시고 숟가락 끝부분은 입술 중앙이 아니고 입술 옆에서 대고 음식을 넣어주시고 마비가 온 쪽 상체, 오른쪽 상체를 지지하시고 우리가 보조를 할 때는 건강한 쪽, 즉 왼쪽에서 보조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39번 다음 중 투약 돕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교재 223쪽에서 240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따른다.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잠시 눌러준다. 안약은 각막에 직접 점적한다.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기약은 중이 중앙에 정확한 방울수를 점적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물약은 라벨 반대쪽에서 따르고요.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잠시 눌러주는데 안약은 각막에 직접 점적하지 않고 아랫눈 결막낭에 저희가 점적을 하죠. 약병 뚜껑 안쪽은 안쪽이 위로 오게 하고 기약은 중위를 따라 흘러 들어가게 점적하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4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의 주사 부위가 붉게 되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교재 238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액병을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주사바늘 제거한 후 제거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무지른다. 조절기를 잠근다. 주사 부위를 차가운 냉찜질을 한다. 주사 부위를 손으로 꼭 잡아 눌러준다. 주사 부위가 붉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이죠.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조절기를 잠근다. 41번 치매 어르신이 아래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보일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교재 24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지를 내리려고 하시고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시고 허리를 들썩거리시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비언어적 표현을 하시고 계세요. 함께 산책을 나간다, 화장실에 데려간다,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목욕을 시킨다. 지금 비언어적 표현이 무엇을 나타내는 표현인지를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가시고 싶은 표현을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이런 비언어적 표현을 빨리 알아채는 것이 돌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42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갑자기 침대에서 일으키면 어지러워지는 증상은 무엇인가? 교재 24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맥박이 증가하는 거, 호흡이 증가하는 거, 복압이 저하하는 거, 저체온증인 거,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는 거. 정답은요. 5번이 되겠죠. 기립성 저혈압 또는 체위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누워 계시는 대상자를 갑자기 이렇게 세우시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워 계시는 대상자는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순서를 좀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3번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한 바른 방법은 교재 242쪽에서 24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가 온 쪽으로 휠체어를 두어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대상자가 편안히 다가갈 수 있도록 휠체어의 잠금 장치는 풀어놓는다. 요실금 대상자는 변기를 차갑게 하여 요일을 자극한다.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는 대상자가 말을 걸어오기 전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하는 게 맞고요. 편마비 대상자에게 휠체어를 둘 때는 마비가 오지 않은 쪽에 휠체어를 두고요.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꼭 잠가 두셔야 되고요. 요실금 대상자는 변기를 따뜻하게 해야 요의가 자극됩니다. 아무 말도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질문을 하여서 대상자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44번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교재 24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자의 소변이 탁하거나 뿌연 경우, 대상자의 소변의 양이 평소보다 많은 경우, 대상자의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 대상자의 소변 냄새가 심할 경우, 대상자의 소변색이 진할 경우. 정답은 뭘까요? 대상자의 소변의 양이 평소보다 많은 경우,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고 거품이 많이 나고 냄새가 심하고 소변색이 진할 경우에는 이상 현상이 있는 것으로 꼭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45번 칫솔질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교재 256쪽에서 257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칫솔질은 치아에서 잇몸쪽으로 세심하게 닦는다.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도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실을 사용한다. 칫솔질은 매 식사 후 3분 이내에 실시하며 탄산음료와 같은 음료수를 먹은 후에도 3분 이내에 실시한다. 치약은 입안에 거품이 생길 정도로 많이 짜서 대상자가 청량감이 느끼게 한다. 가능한 대상자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하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대상자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하게 하죠. 칫솔질은 잇몸에서 치아로 하게 하고 혈액 응고 장애자는 치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칫솔질은 매 식사 후 3분 이내에 하는 것이 맞지만 탄산 음료는 30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맞고요. 거품이 많이 생기면 칫솔질이 어렵기 때문에 거품은 조금 해서 골고루 닦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정답은 5번 가능한 대상자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하게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의치의 관리와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257쪽에서 258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의치를 보관할 때는 따뜻한 물에 충분히 담근다. 2번 의치를 뺄 때는 위쪽부터, 끼울 때도 위쪽부터. 3번 의치를 뺄 때는 위쪽부터, 끼울 때는 아래쪽부터. 4번 자기 전에도 잇몸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치를 꼭 끼운다.
5번 의치는 의치 세정제를 묻혀 뜨거운 물로 소독하듯이 닦는다. 의치의 바른 관리와 보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이 되겠죠. 의치를 뺄 때는 위쪽, 끼울 때도 위쪽. 의치를 보관할 땐 찬물에 보관하고요. 잇몸 자극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의치는 꼭 빼어두시고요. 미온수로 닦는 것이 바른 보관 방법과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47번 침상에서 머리 감기기의 옳은 방법은 교재 260쪽에서 261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방수풀을 목까지 깐다. 2번 대상자의 머리는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3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다. 4번 소량의 샴푸를 머리와 두피에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여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5번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열어둔다. 침상에서 머리 감기기예요.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하고요. 방수포는 목까지가 아니라 어깨까지 까시고 수건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지 않고 눈만 가리시는 게 맞습니다. 샴푸를 머리와 두피에 묻히는 건 맞는데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마사지 하시고요. 문을 닫아서 실내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48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교재 270쪽에서 27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목욕수건에 비누를 묻혀 심장에서 발끝으로 몸을 닦는다. 2번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3번 불편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4번 욕조에 앉아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5번 한기를 느낄 수 있으므로 목욕 후 선체로 빨리 옷을 입힌다. 정답은요. 4번이에요. 욕조에 앉아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하고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목욕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다리, 팔, 몸통의 순으로 몸을 닦아가시면 됩니다. 머리는 욕조에서 나오게 하시고요. 욕조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 다리부터 들어가게 하시고 한기를 느낄 수 있으므로 목욕 후 선체로 하시면 나중에 어지럼증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혀서 빨리 옷을 입혀드리는 것이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4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그 다음 먼저 입히는 쪽은 교재 27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정답은요. 2번이 되죠.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왼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28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마비예요.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왼발을 오른발에 올려놓고 몸통을 돌린다. 대상자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전체를 왼쪽으로 돌려 눕힌 후 엉덩이를 앞으로 이동시켜준다. 대상자의 양팔을 왼쪽으로 같이 모은 후 몸을 왼쪽으로 돌려 눕힌다.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마비가 있는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히고요. 왼발을 오른발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에서 왼쪽으로 돌려 눕기 때문에 오른발을 왼발 위로 올리고요. 돌아가는 쪽이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머리를 돌려 눕혀주시고 얼굴, 어깨, 엉덩이 순으로 돌려 눕습니다. 눕히려는 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손을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양손을 같이 모아서 가슴에 올리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51번 다음과 같은 자세는 어느 부위 근육의 휴식을 위한 자세인가? 그리고 교재 289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지지하는 곳이 아랫배와 발목 쪽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지하고 있을 때는 어느 근육을 휴식을 위한 것인지 찾아보면 정답은요. 등과 넙다리의 휴식을 위한 자세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 보시고 시험에 보실 때는 보통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어디를 지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2번 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교재 29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에 앉히는 순서예요.
자, 정답은 2번이에요. 먼저 대상자 가까이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해놓죠. 풀지 않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스스로. 그 다음에는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무릎을 세워서 힘을 주고 일어나셔서 휠체어에 앉게 하는 것이 바닥에 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입니다. 5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내려올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지팡이는 왼쪽에 잡고 계세요. 교재 30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지팡이가 먼저 내려오고 마비가 있는 오른쪽 다리를 먼저 내딛고 그 다음 왼쪽 다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그림에 대한 문제는 저희 채널에서 그림 중심의 모의고사에서 더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4번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디가 다치신 것 같은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예요. 교재 30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척추 고정판을 끌어 이동시킨다. 대상자를 들어올려 무릎, 엉덩이, 윗팔을 고정시킨 후 척추 고정판에 눕힌다. 두 사람이 대상자를 굴려 척추 가장자리에 눕힌다. 대상자 머리 쪽에 척추 고정판을 넣고 옮긴다.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윗팔을 고정시켜 들어 올린다. 정답은요. 5번이 되겠어요. 먼저 척추 고정판에 눕힌 다음에 무릎, 엉덩이, 윗팔을 고정시켜요. 2번은 먼저 들어 올린 다음에 고정시키면 그 안에서 외상이 더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먼저 고정판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윗팔 순서대로 고정해서 들어 올리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5번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교재 306쪽에서 310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혈액이 묻은 물품을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배뇨 훈련을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기저귀를 교환해준다.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배뇨 훈련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저귀를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야지 기저귀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 나중에 방광염이나 여러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이거는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배뇨 훈련을 위해서는 기저귀가 아니라 화장실을 이용하게 한다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복지용구 중 대여가 가능한 품목은 무엇인가? 교재 31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변기, 자세변환용구, 욕창예방방석, 경사로, 목욕의자에서 대여가 가능한 품목은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동변기나 자세변환용구나 욕창예방방석, 목욕의자 같은 경우에는 구입이 가능한 품목이 되겠죠. 57번 다음 중 낙상을 일으키는 신체적 요인은 무엇인가? 교재 330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작스런 자세 변환, 활동력 저하, 빈혈 환자, 욕실 바닥의 미끄러움, 하지 근력의 저하. 선생님들이 이 문제에서 많이 혼란을 일으키는 게 다음 보기들이 다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인데요. 물어보는 질문은 신체적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갑작스런 자세 변화는 행동적 요인이 되고 활동력 저하도 행동적 요인이 됩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러운 것은 환경적 요인이 되고요. 하지 근력이 저하되는 것은 행동적 요인으로 여기서 물어보는 신체적 요인은 빈혈 환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8번 욕실에서 직접 머리를 말리던 대상자가 드라이기를 잡은 상태에서 감전으로 쓰러졌다. 우선적인 대처 방법은 교재 338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감전 사고가 벌어졌을 때 대처 방법이에요. 대상자를 빨리 욕실 밖으로 옮긴다, 전류를 차단한다, 대상자를 흔들어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대상자가 잡고 있는 전기 코드를 제거한다, 인공호흡을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대상자의
가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전류를 차단하는 거고, 감전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순서를 떠나서 전류 차단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상자를 만지지 그전에는 절대로 대상자와 접촉을 하시게 되면 같이 감전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59번, 다음 중 식품의 보관 방법이 옳게 설명된 것은 교재 368쪽에서 37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개류는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금물에 담궈둔다. 껍질을 벗긴 감자는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고구마는 오랜 기간 보관을 위해서 냉장 보관한다. 육류를 보관할 때 표면에 식초를 살짝 바르면 색이 변하거나 맛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달걀은 숨구멍이 있는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오게 보관한다. 정답은요? 조개류는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신문지에 싸서 얼리시고요. 껍질을 벗긴 감자를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고구마는 오래 기간 보관할 때는 실온 보관을 하시고, 육류를 보관할 때는 식초가 아니라 식용유를 표면에 살짝 발라두시면 색이 변하거나 맛이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달걀의 숨구멍은 둥근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둥근 부분이 위로 오게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60번, 의복과 옷감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교재 38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이게 혼동 오는 부분이거든요. 정답은요. 3번, 립스틱은 클렌징 폼과 아세톤이에요. 화장품이니까 화장을 지우는 걸로 쓰셔야 되고, 자, 땀은 주방 세제인데 식초가 아니고 과탄산소다를 사용해요. 커피를 식초와 주방 세제로 닦는다. 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외워놓으시면 서로 헛갈리는 일이 없으시겠죠. 혈액은 단백질 성분이니까 뜨거운 물로 하면은 응고돼 버려요. 그래서 항상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는 것이 맞고요. 튀긴 기름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리할 때 쓰죠. 그래서 주방용 세제로 닦는 것이 맞습니다. 61번,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교재 39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습도는 70에서 80%로 유지한다. 환기는 하루 3번, 2-3시간 간격으로 문열을 열어주고요. 난방은 전체보다는 곡소 난방으로 하고 부족 시 고조 난방도 같이 적용한다. 자연 채광을 위하여 직사광선을 이용한다. 배설물을 치울 때는 대상자의 정서를 고려하여 간접 조명을 활용한다. 정답은요? 2번이 되겠죠. 환기는 하루에 3번 정도, 2 내지 3시간 간격으로 문을 열어주는데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시고,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을 이용하시고, 직사광선을 각막에 직접 쏘이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이용하시고요. 배설물을 치울 때는 배설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2번, 다음 대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교재 403쪽에서 40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 공감을 나타내는 거죠. 대상자분께서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울컥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1번,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왜 그분과 계속 안 하셨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제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러면 다음부터 제가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3번이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고쳐보겠습니다. 이게 발언 공감적 반응이 되겠습니다. 63번. 대상자와 아들이 어르신이 목욕을 하지 않는다고 서로 크게 다툼을 하는 것을 본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나 전달 방법은 교재 40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전달법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하나의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고 나의 감정을 나타내면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라서 이 나 전달법이 잘 훈련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의사소통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겠죠.
어머니께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 안 되죠. 대상자의 아들을 야단치시는 거고요. 어머니가 목욕하지 않으시려고 하니까 속상하시죠? 그리고 미리 단정하시는 거고. 두 분이 다투시는 걸 보니 제가 마음이 안 좋네요. 이렇게 서로 다투시면 제가 오기 힘들어요. 이렇게 씻지 않으시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라고 하는데 적절한 나 전달법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 다투시는 걸 갖고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느낌이 제 마음이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나 전달법의 정확한 표현은 3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교재 444쪽에서 44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발보다는 접시를 이용한다. 식사 거부 시 소금이나 간장 등의 양념을 제공한다.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사용한다. 손잡이가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여 조금씩 먹도록 한다. 내용물을 알 수 없도록 모두 섞어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사용한다.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하시고요. 식사를 거부할 때는 거부하시는 이유가 뭔지 혹시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린 상태나 약의 부작용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손잡이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내용물은 가능하면은 섞어서 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화장애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면 형태를 알 수 있는 형태의 식사를 돕는 게 바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65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교재 45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걷는 곳에 변화를 준다. 운동량을 조금씩 늘린다. 모든 운동은 다리 쪽에서 시작하여 머리 쪽으로 진행한다. 낙상 예방을 위하여 늘 앉은 자세에서 운동한다. 작은 근육들을 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운동량을 조금씩 늘린다입니다. 걷는 곳에 변화를 주지 않고 같은 곳을 걷도록 해서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도록 하고요. 머리 쪽에서 다리 쪽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낙상 예방을 위해서 늘 앉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을 수 있으시면 선자세에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큰 근육들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 같은 운동을 하시면 좋겠죠. 66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대해 옳은 것은 교재 453쪽에서 455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1층보다는 2층이 좋다. 침대는 벽에 붙이는 것이 좋다.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은 밖을 보기 좋으므로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이 좋다. 목욕실 안은 안전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꼭 해둔다. 냉장고 문에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을 부착하여 이곳에 먹을 곳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자,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침대는 벽에 붙여서 낙상 예방하는 것이 좋고요. 2층보다는 1층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은 대상자가 밖에 그 유리창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돌진해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큰 글씨나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목욕실 안은 절대로 잠금 장치를 해두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 문에 과일이나 채소의 모양의 자석이 있으면 먹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걸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능하면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을 부착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습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맛있는 삼겹살 냄새가 난다며 삼겹살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교재 457쪽에서 458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그러시더니 어디서 삼겹살 냄새가 나는 것 같으세요? 에이, 여기 삼겹살 없어요. 삼겹살을 드시고 싶으세요? 같이 가볼까요? 어제 삼겹살 드셨잖아요. 자, 우리가 적절한 반응은 뭘까요? 4번 삼겹살을 드시고 싶으세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게 적절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68번 낮에 집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교재 460쪽에서 461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정신을 분산시킨다.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집안을 어둡게 하여 둔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 익숙한 옷가지들을 침대 주변에 늘어놓는다. 낮에 집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예요. 정답은요?
집안에 배의 코스를 만들어 두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일거리를 주지 않고 단순한 일거리를 주시고요. 집안은 가능한 밝게 해주시는 게 좋고 텔레비전을 크게 해놓은 큰 소리는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익숙한 옷가지들은 좋지만 침대 주변에 늘어놓게 되면 착각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침대 주변에 늘어놓지 않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서 자유행위를 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교재 46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각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한다. 거실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큰 소리로 행동을 멈추게 한다.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의논한다. 거실에서 자유행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예요. 정답은요. 즉각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할 때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모른 척 하기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0번 치매 대상자의 행동 중 옳게 설명한 것은 교재 461쪽에서 463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망상은 사실의 근거를 둔 잘못된 고정된 믿음이다.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으며 조용히 기속만 하는 것이 좋다.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물건이 발견됐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은 질병 중기에 나타난다. 파괴적 행동을 나타낼 때는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다른 형태로 다시 설명한다.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발견됐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그것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안 가져갔어요. 라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고요. 망상은 사실의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이고요.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 건 맞는데 귓속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은 질병 중기가 아닌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지고요. 파괴적 행동을 나타낼 때는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다른 형태로 다시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같은 말로 반복한다입니다. 선생님들이 이 문제하고 휴머니튜드의 돌봄 원칙에서 하고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휴머니튜드에서는 우리가 같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여기서 지금 문제는 파괴적 행동을 나타낼 때는 그때는 같은 말로 계속 반복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71번 다음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교재 464쪽에서 46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에서 하루 종일 잘 지내던 대상자가 해질녘에 아이들 저녁밥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우리가 배운 석양증후군 또는 일몰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면 같이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한다. 조명을 은은하게 켜준다. 여기는 시설이라고 일깨워준다. 아이들은 밥을 먹었으니 신경 쓰시지 말라고 한다. 낮 시간에 활동량을 줄인다.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같이 밖으로 나가서 혼자가 아니라고 잠깐 산책을 하고 같이 오시면 되고요. 조명은 어둡지 않게, 왜 어두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명은 밝게 하시고 낮 시간의 활동량은 좀 많이 주셔서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는 것이 일몰증후군을 좀 가라앉히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72번 치매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치매 대상자예요. 교재 468쪽에서 47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현실을 알려주고 현재 상황을 알도록 하시고요. 일상적인 어휘보다는 알아듣기 쉬운 유행어나 외래어를 사용하시고요. 옛일을 회상하면 힘들어하므로 주로 현재의 주제로 대화하시고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고 누군가를 의심하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음을 꾸준히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1번이 되죠. 항상 현실을 알려주고 현재 상황을 알도록 해주시고요.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시고 옛일을 회상하면서 좋은 기억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다시 이해하도록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누군가를 의심하시면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주제를 바꾸시는 것도 또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이겠습니다.
73번 특정 글자 고르기와 같은 인지자극 훈련은 어느 대상자에게 적합한 훈련인가? 교재 48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정 글자 고르기예요. 정답은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훈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뇌졸중과 같은 대상자는 인지 기능에는 이상이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특정 글자 고르기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74번.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내용이다.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가? 라고 했고요. 교재 486쪽에서 471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야기해 보세요. 생선 가게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문구점에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건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일까요? 정답은요. 1번 언어의 유창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5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41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대상자와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신체 접촉을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린다. 여기, 저기 등 지시대명사를 표현한다.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정답은요. 대상자와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하죠.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니까. 그리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하시고요. 먼저 말로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린 다음에 신체 접촉을 하시고 여기저기 같은 지시대명사는 피하시고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시고 천천히 정확하게 대화하는 것이 바른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76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교재 403쪽에서 40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딸이 엄마 이제 김치 담그지 마세요. 맛이 자꾸 달라요.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상자가 화를 내시면서 그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사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대답하시고 역정을 내셨어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다가가셔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인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김치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니까 속상하시죠? 하고 그 대상자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방법이죠. 77번 같이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교재 51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팔을 잡아준다.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상태를 조용히 관찰한다. 안정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긴다.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한다. 머리 밑에 딱딱한 받침대를 대어준다. 지금 경련을 하는 대상자예요. 정답은요. 절대로 억지로 팔을 잡지 마시고 옷의 단추를 풀어서 옆에서 상태를 조용히 관찰합니다. 단추같이 꽉 죄고 있는 걸 좀 풀어주시고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옮기지 않는 게 맞고 기도를 유지하는 건 맞는데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혹시 토사물이 나왔을 때도 기도로 다시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머리 밑에는 부드러운 것을 대어주는 것이 바른 방법이게 되겠습니다. 78번 화재 대피 훈련 시 챙겨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교재 33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피 방법과 대피해서 만나는 장소는 상황에 맞춰 바로 정하고 대피할 때 가져가야 할 물건 목록은 일이 없는 사람이 정하고 문틈을 막기보다는 활짝 열어두고 비상연락 전화번호는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숙지하여 두고 외부 대피 시 사용할 수건 등 물품을 준비한다. 지금은 불이 난 게 아니라 대피 훈련이에요. 훈련할 때 필요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대피 방법과 대피해서 만난 장소는 사전에 약속하고 대피할 때 가져갈 물건도 미리 정해두고 문틈은 항상 닫아둬야 돼요. 열어두시면 공기가 들어오면서 훨씬 더 불이 탈 수 있고요. 비상연락 전화번호는 미리 정해두지만 외부 대피 시 사용할 수건이나 물품 등은 훈련 시 꼭 챙겨야 할 물건입니다. 79번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요양보호사의 바른 대처 방법은
교재 523쪽에서 52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는 옆으로 돌려 눕힌다.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엎드리게 하고 구토를 유발한다. 물을 계속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혹시라도 토사물이 주위에 있을 경우 주변을 깨끗이 하고 지켜본다. 자, 약을 한꺼번에 먹고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는 걸 보시면 돼요. 정답은요.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서 병원에 가셔서 어떤 약을 드셨는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의식이 없을 상태는 주리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게 가장 빠른 대처 방법입니다.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시행하는 순서는 교재 534쪽에서 53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동 제세동기를 시행하는 순서예요. 정답은요. 전원을 켜고 전극 패드를 오른쪽 외쪽에 붙인 다음에 거기서 충격기에서 나오는 심장 리듬을 분석한 다음에 제세동을 시행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오래 미뤄졌던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수험생들의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